안녕하세요. 빈즈타로의 빈즈입니다. 날이 많이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또 최근에는 조금 밤이 되니까 선선하더라고요. 열대야가 끝났다고 뉴스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많이 덥고, 밤에는 또 많이 선선하고, 이런 양극화되는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그 사람을 놓을까, 아니면 포기할까, 혹은 그 사람을 잡을까, 기다릴까, 그 양극화되는 마음을 보기 좋은 리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양자택일로 놓으세요, 포기하세요, 놓으세요, 잡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혹은 포기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답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그 분의 속마음은 어떨지 조금 세세하게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을 때,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딥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리딩이 뭐 만약에 기다리지 마세요, 가망이 없습니다, 뭐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고요. 그리고 며칠 전과 또 며칠 후가 다른 법입니다. 너무 이 리딩에 심취하셔서 이 리딩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기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타로는 무조건 조언으로, 재미로만 보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지금 이 리딩 자체가 이제 뭐 지금 연애 중인 분들이라던가 썸을 타고 있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다만 이 리딩 자체는 헤어진 지 뭐 몇 년 이상이 지났는데, 혹은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상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대와 조금 껄끄러운 사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접점이 없다면 사실은 이 리딩을 보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도 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서로 어느 정도 행동을 할 수 있는 사이여야 이 리딩 자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대와 동떨어져 있거나 아예 끊어졌거나 혹은 더는 뭐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연락처 자체가 뭐 차단을 당한 게 아닌데 연락을 할 수 없는 사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이 리딩이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알아서들 걸러 들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희망 고문을 하게 되는 걸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놓인 4개의 카드가 있어요. 색깔 돌로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카드 중에 4개 놓인 카드 중에 저게 조금 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카드 선택할 시간은 무조건 드릴 테니까 눈에 들어오는 카드 뽑으시면 되고요. 조금 카드 선택하는 시간이 짧아요 하시면은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시다가 저거다 하고 꽂히는 카드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드 하나만 선택해서 여러 개 말고 하나만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자, 카드 다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 카드는 노란색 돌, 두 번째 카드는 파란색 돌, 세 번째 카드는 옥색 돌, 네 번째 카드는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살짝 연한 주황색이랑 핑크색 섞인, 이거 뭐라고 하더라고, 이런 로즈골드 색이거든요. 살짝 로즈쿼츠 색이에요. 로즈쿼츠 색이라고 할게요. 로즈쿼츠. 4번은 로즈쿼츠입니다. 자, 그러면 이 4개 카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선택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정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란색 돌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노란색 돌 리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자꾸 더듬게 돼요. 바보처럼.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집에서 글만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속마음. 가능성이 있을지. 자, 봅시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 분은 괜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을 포기할까 포기하지 말까, 놓을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이 뭔가 심오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놓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분에게 뭔가 다가가고 이분과 뭔가를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꾸 이분이랑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분은 어떤 분이냐라는 카드를 좀 봤어요. 근데 또 이분 자체가 되게 활기찬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보면 햇살캐라고 하잖아요. 약간 해처럼 좀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누군가를 힘나게 해주고 누군가를 되게 행복하게 하는 약간 그런 햇살캐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활기찬 분이신데 이분도 약간 이런 모습을 갖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속은 또 좀 그렇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부분을 1번 분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한 그런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약간 카드를 보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친구 사이, 지인 사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 인기 많아요. 인기가 많은 게 뭐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주변에 남자가 많아요. 게이분들이면 남자가 많겠고 여자분들이면 레즈분들이면 여자가 많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이분을 찾는 사람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성애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인기가 많다는 게 아마 뭐 달에 한 번, 아니면 조금 텀이 길게는 몇 달에 한 번은 꼭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몰래 짝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되게 그리고 이분 외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상황 자체가 뭔가 혼자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 혼자서 뭐 밥을 먹든 어딜 가려고 계획을 짜든 뭐 혼자 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연애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나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대략적으로 이 검 3카드, 검 3카드는 삼각관계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랬잖아요. 1번 분이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마 1번 분도 어느 정도의 어필은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한테. 근데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혹은 돌아오는 게 1번 분이 생각하는 그런 제스처나 그런 스탠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1번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분에게 좀 뭔가 애정 공세를 쏟든 아니면 나 너한테 관심 있어를 꾸준히 어필을 하든 어쨌든 이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외롭다고 한들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본인이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고 보는 카드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나 싶은데 1번 분이 지금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물론 그렇다고 확정은 아닙니다. 확신은 아니에요. 왜 헷갈려 하세요? 이게 아니라
1번 분이랑 2분이랑 좀 소통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번 분은 지금 2분한테 꾸준히 어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1번 분이랑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번 분이 본인한테 어필을 하고 1번 분이 본인한테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한 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받아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쳤으면 아가 해서 어가 오면, 오가 하면 우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1번 분한테 오 했어요. 근데 1번 분은 왜 오가 와? 아 했으면 야가 와야지. 그럼 내가 여를 할 거 아니야. 혼자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역시 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분 나름대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 표현을 했던 거예요. 뭐 최대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상대도 내가 얘한테 관심 있는 거 알겠지? 본인한테 관심 있는 거 알 거야 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던 말을 하던 이렇게 뭔가를 보여줬을 텐데, 1번 분이 그걸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거나 캐치할 수 없는 제스처였거나 신호였거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밑밥을 까냐? 두 분 상황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서로한테 설렜고 끌렸고 서로한테 뭔가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연애 관련 얘기도 어느 정도 해봤을 거고, 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고, 이상형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고요. 물론 거기서 1번 분이 뭔가 자신을 잃은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좋아하면 좋아. 그냥 아마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좋아라고 했을 때 느낌이 오는 사람이 좋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상형이랄 게 따로 없어요. 뭐 제가 흔히 이런 상담을 하면서 듣는 이상형들 중에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뻐야 돼. 저 얼빠예요. 그래서 안 예쁘면 안 돼요. 못생기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듣고요. 그거 아니면 키가 크고 마르고 좀 통통하고 살집이 있고, 이런 식으로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상형을 굉장히 많이 읊어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느낌이 오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상형을 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외적인 이상형조차 읊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났던 이 전의 애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놀랍게도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진짜 자기 느낌대로, 내가 느낌이 꽂히는 사람에 대해서 만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1번 분이 헷갈리고 1번 분이 확신을 갖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약간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땐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뭔가 한번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유부단하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 하고 떡 부러지게 결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할까 말까, 살까 말까, 가질까 말까, 뭘 할까 말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해도 답이 내려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행동을 할 때도 좀 남들보다는 결정이 느리기 때문에 좀 더딘 사람, 그렇게 보여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격이랑 이렇게 동일시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분은 어느 정도 마음이 통했고 이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1번 분이나 이 상대방이나 어느 정도 통한 게 있고 어느 정도 맞물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대화를 하고 다음 단계로 뭔가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1번 분은 1번 분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하고 멈춰서 있고,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제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았는데 역시 내 착각인가, 이게 돼서 두 분 다 지금 자기 본인 멘탈 챙기기에 여념이 없지, 뭔가 제가 그때 보낸 제스처가 진짜인지 한번 떠볼까, 물어볼까, 찔러볼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쟤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것에 멘탈이 무너질까봐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그분 속마음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초중부터 되게 좋은 카드가 나오네 싶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분은 지금 1번 분이 본인한테 취했던 그 어떤 제스처, 어떤 스탠스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했고 긍정적인 신호도 보냈고 그런 마음이고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되게 좋았을 거예요. 물론 그거를 티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애초에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모르겠는데요.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할 정도로 뭔가 내가 내 감정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조금 어색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이랑 모여있을 때 그렇게 막 좋아서 막 박수치고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거 떠나서 내가 진짜 그 사람 때문에 설레서 좋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각자의 행동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본인이 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내 모습이 혹시라도 좀 이상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어떤 모습을 하든 실망할까봐 잘 모르겠는데, 좋은데 잘 모르겠는데, 나 속으로는 좋아 근데 겉으로는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속으로는 정말 좋았을 거예요. 1번 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노란색 돌을 뽑으신 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라는 걸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을 거고, 되게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엔 어떻게 할까? 친구들 조언도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분은 친구분들한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때는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제가 그랬죠. 연애 자체에 능숙하지 못한 분이라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이랑 아마 연애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썸을 탈까? 언제쯤 이 얘기를 꺼낼까라고 상대가 먼저 나한테 꺼낼까? 상대가 먼저 나한테 다가올라나?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나? 근데 얘가 나한테 진짜 진심이 아니면 어떡하지? 두 분 다 조금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건 같은데 그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너무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좀 빼곡하게 구불구불해요. 미로는 미로인데 되게 빼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은 이분대로 시간만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좀 1번 분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가 되는 건데, 이분도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야, 너무 극단적이에요. 두 분 다.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고 너무 빨리 실망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번 분은 진짜 왜 고민하시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두 분의 지금 가능성을 보면 너무 두 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마음이 어느 정도 통해서 혹은 어느 정도 서로 눈치를 채서 이제 막 그 꽃망울이라고 칩시다. 꽃망울이 막 튀을 수 있어요. 이제 튀울 수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바람이 불고 해가 조금 덜 들어오고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은 이 꽃망울은 사실 이렇게 활짝 튀우기는 어렵잖아요. 해가 너무 많이 안 들면. 지금 두 분이 딱 그 시기거든요. 물론 그 비는 진짜로 태풍이고 뭐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인공가무 잠깐 내리는 소나기, 이슬비 이런 느낌이고, 바람도 엄청 막 진짜 꽃이 당장 꺾일 것 같은 그런 바람도 아니에요. 산들바람이에요. 산들바람인데 내가 느끼기에 너무 격하게 흔들리는 것 같고, 비는 내가 꽃잎을 틔우지도 못하게 막 막는 것 같고, 해는 왜 이렇게 나한테 안 들고, 온갖 것들이 다 그냥 불안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가능성은 있어요. 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두 분 다 서로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대답을 들어야 이 사람을 포기한다, 안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잡는다, 안 잡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때 잘 된 것 같은데 아닌가? 나 혼자 착각한 건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로의 눈치를 너무 보니까 내 감정이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착각이었어 라고 하면, 착각이었나? 라고 하면 1번 분 마음 스스로 돌아볼 때, 그럼 내가 쟤를 좋아한다고 느낀 것도 착각이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을걸요. 그래서 조금 한번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해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 머리랑 마음이랑 따로 놀지 마시고, 마음으로는 진짜 이 사람한테 다시 한번 들이받고 확실하게 차이든 확실하게 잘 되든 뭐 하나 제대로 끝을 보자 라는 생각을 품고 있지만, 머리로는 아 근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해서 차이는 것도 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도 싫고, 자존심 상하고, 아 됐어, 이렇게 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본인의 감정이 진짜로 어떤 쪽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보시는, 이 1번 카드를 뽑으시는 분이 재회를 바라는 거다, 헤어졌던 연인과 재회를 바라는 거다 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재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두 분은 연락을 아예 안 하거나 사이가 안 좋거나 더는 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헤어진 것 자체도 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좀 뭔가 피할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겪었다가 이제서야 다시 두 분이 만나셔서 재회까지 가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이미 두 분도 그렇게 재회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 리딩 자체가 다르지는 않아요. 이미 두 분은 마음이 어느 정도 통했는데, 이게 뭐 새로운 연애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착각했나가 되지만,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딱 그 차이예요. 내가 지금 너무 섣불렀나? 아 지금 또 시기가 아닌데 내가 너무 얘를 부담스럽게 하나? 내가 재회를 강요하는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이 있는 연락마저도, 이어가는 이 연락마저도 끊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눈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이유로,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헤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다시 재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사람과 정말로 잘 재회를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정말 생각의 가지가 너무 멀리까지 많이 뻗어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적기인 때를 놓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회를 바라시던 분들이든 아니면 재회를 바라지 않고 새로운 연애를 준비하는데 상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은 그대로인데 너무 헷갈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포기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 저는 1번 분은 정말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으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카드들이 전부 다 좋아요. 왜 망설이고 있어? 라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라 이미 통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아니면 한 번 통하고 아 내가 착각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이 와중에도 이 상대방과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상대방에게 손 내밀고 상대방과 관계를 정립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시면, 조금 더 정성을 쏟고 뭔가 이 상대방이 말하는 거나 상대방이 행동하는 게 1번 분이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저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데 왜 저렇게 행동해?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공장에서 찍어 나온 사람들이면 다 똑같겠죠.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각자 개별의 존재고, 그리고 제가 살아온 방식이 제 여자친구가 살아온 방식이랑 똑같지 않듯, 제 여자친구의 생각이 저와 똑같지 않듯, 여러분과 그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식으로 받아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관심을 표현하는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뭔가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서 실망하고 돌아서고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드에서 이제 1번 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행동의 방향, 행동의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조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 1번 분이 너무 옳고 그름을 좀 따지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나? 저 말해도 되나?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 저기 가자고 해도 되나? 아 우리 둘이 만나자고 해도 되나? 이 생각이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어차피 연애의 옳고 그름은 도덕적인 문제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바람을 펴도 될까 아닐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 바람을 필까 아닐까가 아니라 바람을 피면 안 돼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고민은 이거랑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사랑해도 정답이 없고 연애해도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를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는데, 그걸 나 스스로한테 물어봐도 답은 안 나오죠. 왜? 질문 던진 사람도 나고 대답을 해야 될 사람도 나니까. 굳이 그런 걸 고민을 할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이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를 더 깊이 나눠보고 얘기를 해보고 떠보기라도 하고 찌르기라도 하고, 아니 정말 답답하면 그냥 들이받아야죠. 나 너 너무 좋아 라고. 사실 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계속 그렇게 재고 따지고 고민하고, 아 지금 내가 여기를 건너가도 되는지 아닌지 돌다리 몇 번씩 두드려보고 이럴 시간에 그냥 들이받아라. 그냥 열심히 한번 직진해봐라. 앞뒤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번 직진해봐라. 다가가봐라. 조금만 더 거리를 좁혀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은 사실 이렇게 길게 나올 리딩도 아닌데 정말 가능성이 아예 없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가능성은 50%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괜히 놓치고 후회하거나 포기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고 확실하게 끝을 봤을 때 후회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당연히 후회를 안 하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없어요. 사랑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데, 내 여자로 내 남자로 만든다는데 거기에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요. 자존심 세울 거면 연애를 할 수가 없죠. 연애는 자존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고 너무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경우의 수를 둬가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이 적절한 시기다, 그럴 운이다 라고 들어와 있는 건 이게 한평생 가지 않습니다. 운이라는 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회라고 부르잖아요. 기회는 잡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길었네요. 1번 카드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개인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1대 다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속마음은 이렇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를 확실하게 이런 사이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듣고 리딩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정확하고 그렇다고 100%는 아니라는 점. 그래도 조금 이것보다 더 심층적인, 조금 더 세세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질지 이런 것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1대1 개인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파란색 돌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번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번에 속마음은 어떨지, 이번에 앞으로의 가능성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참 어렵네요. 1번 카드 분들이 조금 쉬워서 2번 카드 분들도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좀 대략적으로 보려고 뽑은 카드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뚝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뚝심이 되게 강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연애에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고요. 연애 자체에 무딜 수는 있어요.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능숙하지 못하다 정도로는 나왔는데, 이분들은 능숙하지 못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연애 자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냥 연애 자체에 있어서 자기 감정이 무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연애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물론 누군가를 만난다면 만날 준비는 했을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럴 기회가 오면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야지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에 대한 준비는 착실하게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분은 약간 성취감,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 이거에 굉장히 매달리시는 분이고 그거에 되게 열을 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 자체에 조금 많이 묻어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 어떤 사람이냐만 보면 딱 여기까지만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포기하세요도 아니고 근데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이대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아니에요. 정말 딱 중립이에요. 왜냐면 자기 자신의 뚝심이 좀 강하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꼭 도전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잘 정돈되어서 내 루틴으로 잘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굳이 연애가 뭔가 본인한테 중요한 뭔가의 이런 일상생활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나한테 있어서 갑자기 찾아온 내 인생의 천재지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생활하던 대로 하면서 그 안에서 조금 녹아드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험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하루에 이번 분들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내가 공부할 걸 잠깐 미뤄두고 잠깐 내팽겨치고 잠깐 선에서 놓고 이번 분과의 시간에 더 집중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던 만큼 하고 내가 공부에 조금 열정을 쏟을 수 있을 만큼 쏟고 하루를 보내고 혹은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력이 남을 때, 여력이 괜찮을 때 이번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그 루틴을 조금 변경해서 조금 빼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랑 연애에 뭔가 심혈을 기울인다거나 내가 하는 것들을 조금 밀어준다거나 이런 타입은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돼요.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을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자니 이분 자체가 자기 루틴,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게 맞다 아니다를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행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애매하네요. 두 분의 상황이 어떠냐, 되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상대의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번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건 추측입니다. 그냥 1대 다수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막연하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우리 사귀자,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는 밑밥조차도 안 깔았을 것 같아요. 밑밥조차 깔지도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옆에서 그냥 이분한테는 내가 쉴 때 뭐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 같이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냥 친구죠, 친구. 진짜 친구인 거예요. 아무런 제스처도 어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두 분의 상황 자체는 이번 분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짝사랑이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짝사랑을 왜 티내지 못했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분이 하려고 하는 일, 이분이 매달려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번 분이 지금은 조금 시기가 좋지 않구나 라고 발을 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 카드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친구 사이나 지인 사이가 아닌 이미 한번 헤어졌던 재회를 바라는 분들이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라면 이 상대방도 좀 바쁘고 일이 많이 바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굉장히 열중하고 몰두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친구이고 지인인 분들은 내가 이미 밑밥을 깔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대방한테 갑자기 내가 다가가면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오히려 이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좀 감정적인 마찰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느라 오히려 이분한테 다가가지 못하는 게 되겠고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연애를 하자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로 좀 몇 번 다투지 않으셨을까, 또 한 번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감정을 소모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시 맞붙고 재결합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변한 방어 기제를 조금 세워가면서 좀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지금 상황을 겉으로 딱 핥았을 때 느낌이지, 사실 그냥 그렇게 두 분만 이렇게 묶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만약에 지인이고 친구 사이면, 야 니네 뭐 있어? 되게 자주 만나네, 되게 자주 연락하네, 되게 보기 좋다, 서로 잘 챙기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니네 이러다가 재회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 다시 니네 지금 미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되게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아요. 겉으로 되게 보기엔 되게 좋은데 그 속을 파고들면 사실 상대방은 되게 냉정한 말이지만 냉정한 리딩이니까요. 애초에 주제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이번 분한테 크게 성애적으로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관심이 없어 보여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랑 뭘 해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뭐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이번 분의 관심이나 이번 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비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보고 흘리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지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분이 뭔가를 내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들켰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나 고백해야지, 나 좋아하는 거 티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은연중에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들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볼 땐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잘못 봤겠다, 내가 잘못 생각했겠다, 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조금 의도저도 아니게 그냥 시간만 흘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뭔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진짜 말 그대로 2번 분 개인적인 문제예요. 2번 분들은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의 문제라고 봤다면,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진짜 2번 분 혼자만의 상황. 왜냐면 이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분이 혼자 나 쟤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그렇겠지만, 근데 좀 다가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한번 어퍼컷을 제대로, 카운터를 제대로 먹인 다음에 포기할까? 이게 아니라 아예 밑밥조차 깔지 않은 상황에서 포기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다. 스트레스는 이번 분만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좀 뒤집어 본 카드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분은 연애에 되게 무딘 분일 수도 있다고.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이거를 완수해야 되는 거. 뭐 만약에 직장인이라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큰 회사들 중에 몇 회사는 승진을 할 때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뚜렷하다던가, 뭐 대학원에 가서 파차를 마신 분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학생인데 지금 본인이 되게 바쁜 시기라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와 과제와 이런 것들에 매달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만으로도 본인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본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학적인 질문도 스스로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건 답이 있어요. 저 끝에.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잠깐 앉았다가 쉬든 잠깐 서서 쉬든, 잠깐 쉬면 해결될 문제니까 그냥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 지금 이분한테 연애라는 건 자기 인생을 한번 엎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던 돌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분한테 연애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생활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새롭게 루틴을 만들어서 내가 누군가와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이분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연애라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제가 볼 때 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연애를 바라는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그럴 땐가?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좀 뭔가 해볼까? 하고 손깃해서 손을 이렇게 뻗더라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연애를 하면, 뭐 만약에 공부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만약에 회사면 내가 지금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취업이면 내가 지금 취업 준비에 이렇게 바쁘고 취업을 못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든데 연애를 한다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뻗고 다양하게 경우의 수를 떠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분한테 연애하자,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도 좀 고민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분은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마 연애에 있어서 무딘 걸 떠나서 더 이렇게 좀 정확할 거예요. 명확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라던가 이제 됐어 라던가 이제 괜찮아 라던가 어느 쪽이든 간에 조금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분이 사실은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밑밥을 깔더라도 이분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움직이고 하루아침에 감정이 변하는 그런 일은 조금 없을 수도 있겠다.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돼요.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지금 사운드가 들어갔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공사를 하나 뭘 하느라 소음이 좀 있었어요. 그게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소음 때문에 리딩에 집중이 안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상황이 어떠냐? 솔직히 말을 하면 연애를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연애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번 분이 되게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사귈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분한테 연애란 내 인생을 이 돌 지금 뒤집은 것처럼 뒤집고 여기저기 내가 맘대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연애는 그냥 내 인생, 이게 이 돌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놓아지는 또 다른 돌일 뿐인 거예요. 그냥 곁다리 그냥 이렇게. 왜냐면 이분한테는 지금 내가 꾸려놓은,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이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지, 연애가 끼어든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조금 직설적이게 얘기하면, 데이트보다 만약에 데이트를 오랜만에 뭐 토요일 금요일 저녁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는 분이라고 칩시다. 갑자기 금요일에 특강이 하나 잡혔대. 근데 진짜 유명한 강사래. 진짜 어디에 가서 줄 서고 어디에서 막 광클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강의 예약해야 되고 이런 수준의 인기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준대. 본인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러면은 이분은 당연하게 데이트를 접고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람이라는 거고, 만약에 프로젝트를 준비한 직장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랑 금요일 저녁에 데이트가 잡혔어요. 근데 갑자기 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뭐 중간 점검이 갑자기 뭐 화요일이었는데 월요일로 앞당겨졌대. 그러면 금요일까지가 출근이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 날 여러분이랑 데이트를 하고 토요일 날 회사를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금요일에 야근을 해서 그걸 검토를 하고 토요일 날 그거 일거리를 집에 가져가서 검토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여러분과의 연애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로 밀려날 거라는 거예요. 0순위는 본인이고 1위는
본인이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들이고 2위가 여러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순위가 밀려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좀 뭔가 편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위주고 내가 항상 먼저고 나를 중심으로 연애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연애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난 진짜 네가 날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난 진짜로 내가 좋아서 연애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연애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무슨 마음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파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뭔가 깨트리고 싶다고 하면 이번 분들도 이 상대방과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쉽지가 않죠. 당장 우리가 뭐 10대 학생들도 아니고 20대, 30대, 40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생활은 견고해지고 그 생활 안에서의 루틴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루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비틀어가면서 상대방이랑 중간까지 만나는 건 가능해도 내가 여기에 있던 루틴을 여기까지 갖고 와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바뀌진 않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곧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인데, 어느 정도 기저에 깔린 거에서 조금씩 추가하고 변형하고 하면서 조금씩 아주 진짜 미세하고 느리게 바뀌어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은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이번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볼 땐 좀 뭐랄까, 본인의 연애 방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한테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의 생활 양식, 생활 방식, 루틴을 전부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상대는 사실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흔들리기는 할 거예요. 왜? 진짜 메마른 삶의 단비거든. 그 도파민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잠깐 혹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연애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연애하고 난 다음에 상대는 어차피 자기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이. 변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왜? 도파민이 도니까. 근데 그 도파민에 계속 취해 있다가는 본인도 본인 할 거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럼 다시 원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번 분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포기하셔라, 포기하지 마셔라는 아니에요. 다만 이번 분들은 중립입니다. 본인이 한번 이 좋은 카드에서도 나오거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이분한테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 내가 밑밥을 까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이분처럼 내가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곁다리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카드는 지금 이번 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번 분도 뭔가에 매진해야 되는 게 있고, 매달려야 되는 일이 있고,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고,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지 이분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좀 사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걸로 머리가 아프고 답답해서 오히려 더 이분한테 신경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랑 무조건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또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도 드냐면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이 상대방이랑 비슷한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보다 더 뭔가 과하게 나의 그런 갓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밑밥을 깔아보는 거고요. 밑밥을 까는데도 이 상대방이 뭔가 동하지 않는다, 그럼 그때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번 분도 뭔가 이분한테 막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뭐 너랑 연애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여러분도 도피처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 2번 선택하신 분들이 10명이다. 그러면 5명은 이분이 도피처고요. 5명은 본인이 할 걸 너무 많이 미뤄서 이제는 해내야 될 때인데 이거를 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반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번 분은 중립으로 두겠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왜 그러냐? 그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럴 일이 아예 없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뭔가 막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만큼 이 사람이랑 자주 만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자주 뭔가 소통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서, 왜냐면 이분은 본인이 나갈 때가 아니면 안 나가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갈 시기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 안 나가는 분이고, 연락도 아마 조금씩 드문드문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이 커서 뭔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라서, 내가 지금 그런 경우에는 진짜 포기한다 아니다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희망은 있어요, 이런 간절한 좀 답이 필요하기는 해요. 확실하고 간절한 답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번 분들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막 진짜 엄청 커져서 나 얘 없이는 안 되는데, 얘 없으면 연애할 사람도 없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 2번 분과 비슷하다 라고 한다면 조금씩, 왜냐면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략하는지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면 비슷하기 때문에, 생활 방식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떤 빈틈을 공략하고 어떻게 찌르고 들어가야 될지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할까, 좋아하나, 좋아했던가 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이 상대한테 다가가는 것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를 논하기 전에, 본인이 이분하고 뭔가를 해볼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로 이분이랑 뭔가 썸을 타고 연애까지 가서 각자의 생활에 충실을 하면서 뭔가 여가 시간에 데이트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힐링을 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확실히 굳히신 다음에 그 감정적인 부분을 본인이 좀 정리를 한 뒤에, 밑밥을 깔고 나서 포기냐 아니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다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이도 저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이다, 중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카드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옥색 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빛이 너무 비춰서 뭔가 옥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다 찍고 편집하고 나서 보면 이거 초록색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나 생맹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해요.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하하, 정말 음, 3번 카드 분들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냉정해지는 리딩이에요. 냉정해져서 제가 머리를 많이 굴려서 최대한 말을 많이 순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리딩입니다. 지금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첫 마디부터 아니다 하면 다른 카드를 골라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이 상대방이요, 둘 중 하나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뭔가 이분이 솔로는 아니에요. 솔로여도 마음에 아무도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분이 연애를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누군가를 좀 절절하게 짝사랑 중이거나,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리딩에 앞서서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 사람 완전 솔로예요, 못 있는 사람 없어요, 짝사랑한 사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카드를 선택해서 다시 선택을 하셔서 리딩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모든 카드에 이분은 이미 옆에 누가 있어요. 누군가를 짝사랑 중이건 누군가와 연애 중이건 어쨌든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본인도 굉장히 만족 중이고 짝사랑 중이라고 하더라도 만족 중인 짝사랑이에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좋아, 이거고요. 연애 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랑 너무 죽이 잘 맞아요. 너무 내가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재회를 바란다고 하더라도, 이 재회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고 하시더라도 상대방은 이미 누군가와 연애 중이건 썸을 타고 있건 연락을 하고 있건 어쨌든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3번 분이 내가 포기 안 놓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마냥 이분이 헤어질 때까지, 이분이 그 누군가를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맨 위에 카드가 제가 대략적으로 3번 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싶은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뽑은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진 않고요. 1대 다수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측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일단 좀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분한테 고민 상담도 많이 할 거고요. 이분한테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저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푸념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만나서 술 한잔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마음 편히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그래 괜찮아,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들이 여지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라거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좋아하게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연적으로 그냥 뭔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본연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랑이 많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애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 좀 두루두루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3번 분이 이분한테 마음을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애인이 있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누군가가 있을 때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칼같이 자를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안 돼 라고 딱 잘라버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거를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분 자체가 본인이 정말 오래 기다렸다가 누군가랑 연애를 하는 거든, 정말 본인이 진짜 내가 뭔가 눈이 높든 기준이 높든 어쨌든 간에 쉽게 누군가를 좋아하지 못하다가 겨우 짝사랑이라도 성공을 한 거든, 어쨌든 그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전까지 너무 힘들었다가 최근에 혹은 몇 달 전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서야 내가 라는 느낌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애정이라는 걸 한다, 사랑이라는 걸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분들한테 조금 더 가망이 없지 않을까라는 냉정한 소리를 해봅니다. 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제가 단호하고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3번 분들에게도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분 상황이 어떠냐라고 보면 아마 3번 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맞다, 그 사람이 애인이 있거나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시면 모든 행동에, 이분의 모든 행동에 다 본인이 혼자 맞아,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나한테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우리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수많은 여지를 내 스스로 상대방한테 부여를 하고 그거를 스스로 여지라고 느꼈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됐어, 포기하자, 그만하자 했다가 다시 또 뭔가 아니야 그래도 혹시라도 하는 작은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다시 이 사람한테 뭔가 여지를 그렇게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3번 분이 너무 무너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카드로만 봤을 때는 뭔가 이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근데 3번 분은 이분한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하나에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갉아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여지를 주는데 난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의 상황이라고 볼 것도 없죠. 이것도 2번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3번 분 혼자만의 상황인 거예요.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가, 포기를 했다가 다시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가, 아 그래도 잘 될 거야, 한번 해보자, 난 그냥 일단 한번 가볼래 하다가 이 사람한테 내는 욕심 자체가 사실은 알고 계시죠? 정말 나한테 돌아올 거 없는 욕심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욕심이고, 여기서 내가 이 두 사람을 파탄내고 두 사람을 깨트리게 한다고 해봤자 이 행복이 본인의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마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멈출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들어 보이시기도 하고, 사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지우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든 거라는 건 저도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지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최대한 빨리 마음을 정리해서 천천히 이 분에 대한 그 감정을 접어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보면 제가 볼 땐 근데 그냥 지인 사이고, 그 지인 사이가 그 지인이 뭐 누군가랑 연애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재회 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거든요. 뭔가 친구고 지인이고를 떠나서 그냥 재회 만났다가 헤어진 분들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속마음에서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한번 엎질러진 사이잖아. 그러니까 두 분이 좋았던 거, 두 분이 잘 맞았던 거, 지금 3번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때 좋았잖아, 이거 정말 잘 맞았잖아, 이거 정말 잘 통했잖아,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3번 분이랑 만나면서 이게 정말 힘들었고 이게 정말 안 맞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안 되고를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전 사람이랑 구애인이랑 헤어지고 나면 그 구가 가졌던 안 좋은 것들,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거,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거와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로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야 비로소 사랑을 찾았다, 이제야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정말 이분이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랑 소통을 하고 어느 자리에 나가고 진짜 열심히 움직여서 얻은 사랑인 거예요. 짝사랑이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든,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는 정말 뭔가 묻어난 노력을 통해서 얻은 마음인데, 이분도 사실은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 상대가 너무 좋고 상대가 너무 사랑스럽고 상대한테 너무 마음이 커도 이걸 전부 다 쏟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분이 이분을 봤을 때 여지 주는 거 아니야? 아, 내가 타이밍을 잘못 맞췄나? 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3번 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 자체가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혹시라도 내 행동 하나에 우리 사이가 틀어질까봐, 혹시라도 내가 마음을 전부 쏟았는데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두고 본인이 조금 조심스럽게 좀 삐걱거리면서 이 사람과 그런 좋은 감정을 키워가고 혼자 짝사랑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타인과의 감정 교류를 하는 거지 그 사이에 내가 삐걱거리는 이유가 3번 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죄송한데 가망이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상대방이랑 너무 잘 맞는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3번 분이랑 또 다른 의미로 잘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사귀었다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죠 라고 해도, 사귄 게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뭐 썸이었다가 깨진 거든 아니면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차인 거든 어떻든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던 간에 이분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라고 하셔도, 만약에 그렇다고 하시면 다른 카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볼 땐 이분 옆에 누가 있어요. 있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3번 분이 이분한테 뭔가 마음을 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 너 너무 좋아 우리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를 상처 주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미 두 눈에 다른 사람이 있든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든 그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나 스스로한테 상처를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미 잘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그 사람을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깨지기를 바라는 거고 헤어지길 바라는 게 되는 건데 그 마음은 곧 나한테 스스로 상처를 줘요. 자괴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가망이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말에 덧붙여서 그냥 포기를 하시는 게 스스로에게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의 연애 두 분이 잘 될 수 있을까 두 분의 가능성을 보는 카드에서도 그래요. 아마 이분은 3번 분한테 되게 노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깨졌다가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깨진 사이든 헤어진 사이든 아니면 썸이었다가 그 썸이 끝난 사이든 만약에 접점이 있는 사이였다면 혹시라도 본인의 행동이 3번 분에게 여지를 주거나 3번 분이 오해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스스로 뭔가 계속 억누른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심했던 게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근데 지인이거나 친구 사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더더욱 또 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친구 이상의 그러니까 오해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도 뭔가 너무 잘해주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상대가 쟤 나 좋아하나 봐 라는 착각을 해서 좀 이런 경우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인이나 친구 사이라면 이분은 똑같이 3번 분이 본인의 행동이나 본인의 말이나 본인의 그런 생각에 오해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선을 그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차피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깔끔하게 진짜 차여서 선긋기 당해서 3번 분이 만신창이가 되던 아니면 진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예시를 들고 싶지 않았지만 손절을 당해서 이젠 두 번 다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이가 되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는 지금 너희 둘이 가능성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선택해야 돼.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이야. 포기할 건지 아니면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을 보지 않고 기다릴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는 해요. 둘 다 탑이 나왔어요. 둘 다 가능성과 조언 카드에서도 둘 다 탑이 나왔어요. 조언 카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삼각관계래. 지금 두 분은 삼각관계 안에 있는 건데 어차피 무너지는 건 3번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것들을 가능성으로 시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여지로 받아들이면서 여지로 해석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기다려야지 나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저런 말도 했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난 기다릴래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여지를 주지 마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상대방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건 짝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건 진짜 죄송해요. 진짜 냉정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만화나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이 만나는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상대가 너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 그 사람이 너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는 대사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이 사람 옆에 앉을 사람이 3번 분이었다면 이미 진작에 3번 분이 그 사람 옆에 있었을 거예요. 재회라고 한다면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미 진작에 재회가 됐을 거고요. 썸이었다가 깨진 분들이었다면 안 깨졌을 거예요. 썸이 연애를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친구 사이고 지인 사이였다면 진작에 두 분은 썸을 타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보여져요. 카드가 좀 뭔가 냉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3번 분이 좀 많이 위태로워 보여요. 이 리딩을 듣고도 많이 무너지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한 희망 고문으로 뭔가 스스로 난도질하는 건 오히려 타로의 목적을 잃는 거기 때문에
저는 3번 분이 이쯤이면 여기까지 했으면 잘 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게. 근데 여기 이게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조금 잘못 틀어지면 집착이 돼요. 아니, 난 무조건 이 사람이어야 돼.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 누굴 만나도 난 얘 좋아할 거야. 이 사람이 얘랑 헤어지면 나랑 사귈 수도 있잖아. 이건 집착이고요. 그냥 좋아해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랑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랑 안 사귀어도 되니까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마음은 좀 아프지만 건강한 애정이라고 봐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랑이니까. 이 사람의 타인의 행복을 빌 수 있다는 건 나도 건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3번 분들은 건강하게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확 틀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쯤이면 스스로 좀 감정을 갈무리하고 이분에 대한 뭔가 바람이나 갈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분이나 2번 분까지는 2번 분은 제가 중립을 외쳤는데 3번 분은 놓고 포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상대방은 이미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짝사랑이어도 행복하고, 사귀는 사이라면 더 행복하고, 썸이라고 하면 지금 정말 온 세상이 핑크빛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3번 분이 끼어든다고 해도 그 안에 3번 분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상처내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이게 여진가 저게 여진가, 이 사람의 행동의 의미는 뭔가, 저 말의 의미는 뭔가, 그럼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종이 이렇게 끝에 접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접어서 이 마음을 완전히 조그만한 점으로 만들어서 멀리 날려야지, 이걸 그대로 품고 있다고 해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 사람 저한테 그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 행동 왜 했을까요? 진짜 이 사람이 3번 분을 좋아했으면요, 나한테 그런 말 왜 했지? 나한테 그런 행동 왜 했지? 헷갈리게 안 해요. 아, 얘가 날 좋아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얘가 날 아직도 좋아하니까, 여전히 마음이 있으니까, 혹은 얘가 날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하나? 라는 생각은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신을 밑바탕에 깔고 들어간 생각을 하게 하지, 뭔가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랬어? 그게 날 좋아하는 게 아니면 뭐야? 라고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3번 분은 이 사랑을 접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말이 조금 매정하게 들리고 냉정하게 들리고 어떻게 이런 리딩을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카드를 있는 그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짜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전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건데, 나온 것만 보면 이제 극한에 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걸 보면서, 타로를 보면서 하나의 실오락이라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 한 가닥이라도 잡으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3번 분이 빨리 정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정리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조금 누르시고 정리를 하셔서 더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진짜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얼마나 힘들 거예요. 자괴감도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못나서 지금 저런 사람을 좋아하나 라는 생각도 할 텐데, 어느 순간에는 저렇게 다른 사람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좋아해서 뭐해? 라는 생각도 할 텐데, 내가 뭐가 못나서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다는 건 전 위험 신호라고 봐요. 스스로를 너무 갉아먹지 마시고, 너무 밑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자존감 바닥치게 만들지 마시고, 조금씩 훌훌 털어버리면서 나를 지키는 연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굴 좋아하시더라도 나를 지키는 그런 사랑을 하시고, 짝사랑이더라도요.
나를 지킬 수 있고 나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마음이 되게 무겁네요. 이거 3번 리딩은 조금 짧지 않나 싶은데 어차피 길게 해봤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고 괜히 안 좋은 얘기로 제가 더 그 상처에 딱지를 뗄 필요는 없잖아요. 아물고 있는 딱지라고 하면 그걸 또 뗄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길지 않게 여기서 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은 많고요. 레즈랑 게이도 많아요. 정말 생각보다 퀴어인 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많으니까 본인의 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짝이 그 사람 아니면 없을 것 같아서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니까 마음 정리 잘 하시고 더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개인 상담은 열려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상담 더 추가적으로 좀 섬세한 상담,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인 상담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단 저는 심리학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가 뭔가요? 그 사람은 왜 그런가요?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는 정신의학과적인 심리학적인 상담은 해드리지 못해요. 무조건 타로를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뭔가 다 쏟아내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거라면 나중에 감정이 조금 정리가 되시고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로즈 쿼츠 색깔돌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딩이 너무 마음에 안 좋아서 이번 리딩은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부러 좋은 것만 뽑아주시죠? 해도 괜찮으니까. 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완즈가 되게 많으신 분이고 놓을까 포기할까 4번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리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니까 물론 1대 다수의 리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과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겉핥기조차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다르면 다른 카드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어느 정도 결이 맞을 수도 있고 조금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제가 1대1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활발한 분이신 것 같아요. 활동적인 분이시고 좀 빨리빨리 뭘 하든 빨리 해야지 느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선택을 할 때 신중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신중하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든 일이든 공부든 다 똑같아요. 내가 뭔가 결심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눈앞에 바로 보여야 되는 그런 분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연애라고 해도 연애의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 진짜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연애까지 골인을 해야지 중간에 썸 때문에 조금 늘어지고 뭐 때문에 늘어지고 이런 거는 진짜 성에 안 차실 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분이라 이렇게 약간 뭔가 성격이 조금 급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많다는 건 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아니라 진짜 주변에 지인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결단력이 좋고 좀 속전속결이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이 주변에 사람이 많기는 많아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손재도 좋을 거고 말도 잘할 거고요. 진짜 화술의 달인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거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재밌어 할 거예요. 근데 좀 항상 뭔가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뒤집혔으면 좋겠어. 근데 그 뒤집히는 계기를 좀 뭔가 연애에 많이 쏟는 분이 아닐까, 싣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내 인생을 막 헤집어놔도 그거에 열광할 사람이지 그거에 있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면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느낌? 두 분이 사귄 것까지는 아닌데 썸 비슷한 거를 한번 겪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는데 그 관심을 키울 틈이 없이 애매한 친구 지인 사이로 남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카드를 보니까 애초에 지금 좀 두 분 자체가 정체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봐. 트리 오브 라이프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주는 생명의 나무예요. 다시 시작해봐 라는 걸 얘기해주는 카드인데, 사실 두 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뭔가 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겁이 많아요. 상대방도 그렇고 4번 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 4번 분이랑 상대방이랑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비슷하지만,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잔가지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빨리 하는 거 좋아한다고. 뭐든 빨리 정립하고 결정 내리고 결단 내리는 거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거를 토대로 보면 4번 분은 그냥 뭔가 막히는 거 없이 쭉쭉쭉 진행되는 건 좋지만 너무 섣부른 건 싫어. 너무 빠른 건 싫어. 너무 성급한 건 싫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우리 조금 천천히 가보자. 너무 느리게는 말고 천천히는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반대가 어느 정도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분 같은 경우는 내가 괜히 지금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시작해서 스스로 무리하는 걸까봐 겁을 내고 있는 거고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나랑 속도가 맞지 않아서, 혹은 나랑 무언가 결이 하나가 달라서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싸우는 거 아닌가? 한 번 좀 뭔가 삐끗했었는데 두 번째라고 안 그럴까라는 생각에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겁을 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두 분 다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은 내려졌을 거예요. 다만 4번 분이 확신이 조금 부족해요. 이 사람이다, 좋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포기를 할지, 그냥 확신이 없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내려진 결단을 그대로 실행을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본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상대방의 카드, 속마음 카드를 보면 이분은 사실 근데 4번 분한테 어느 정도 호감도 있고 관심도 있고 가능성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어요. 근데 4번 분의 그 상대방도 생각이 되게 많은 분이에요. 4번 분은 오히려 생각이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에 되게 집중하시는 분 같은데, 4번 분의 그 상대방 같은 경우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번 분이 만약에 이분이 되게 빨리 하는 분이라고 했는데, 진짜 나는 빨리 썸도 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분이다 라고 하면, 4번 분이 거기서 난 천천히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얘는 연애를 원래 천천히 하는 앤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이 친구 이상형에 속하지 않는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었나?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잔가지를 막 뻗고 거기에 잎을 틔우고 막 꽃을 피우고 하다 보니까 본인 생각에 휩쓸려서 4번 분이랑 더 엇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리드하고 본인이 확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지, 4번 분이 우리 이거 같이 해볼까? 라고 묻는 것보다 4번 분이 오히려 이 상대한테 이거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넌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그거 이렇게 알아보고 저렇게 이렇게 할게, 가자 라고 먼저 말을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좀 뭔가 내가 리드하고 내가 끌어당기고 내가 이 사람을 통솔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나보다 좀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거나 나보다 조금 더 뭔가 계획적이고 나보다 좀 더 사람을 잘 다룰 줄 아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리드하고 본인이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4번 분이 되게 이 영상을 보는 게, 이 전에 분들은 진짜 조금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았는데,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나 정말 간절해 라는 마음보다는 나랑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나랑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갖고 보는 마음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약간 말의 요지는 4번 분이 이분보다 더 어른스러운 분 같아요. 조금 뭐 연상이라면 연상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4번 분에 대해서 되게 환상 아닌 환상을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뭔가 이끌어주겠구나, 리드해주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마법사 카드 나온 거 리드 잘하고 화술 정말 좋고 사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고 본인이 손재주도 좋고 뭔가 속전속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도 힘들지 않은 사람인데 이 관계조차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분한테 거는 기대도 있어요. 내가 뭔가 먼저 하는 것보다 상대가 나한테 먼저 해줄 수 있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한데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막 행동을 하고 싶고 본인이 먼저 가서 뭔가 막 그 썸을 타자는 얘기든 사귀자는 얘기든 자기가 먼저 다 하고 싶어요. 행동으로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볼 때 4번 분은 그냥 마냥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게 엄청 부정적인 건 아니고 약간 아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라는 건 인식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분명히 있는데 4번 분이 바라는 것들이 미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 과정도 거치고 저 과정도 거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 뒤에 결정하자가 이 기저에 깔려버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4번 분이. 그래서 막 그 있잖아요. 사람이 막 저는 놀이공원을 좋아하진 않지만 놀이공원 좋아하는 사람들이 놀이공원 앞에 딱 도착했는데 막 입장 시간 10분 전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막 진짜 막 두 발은 막 동동 구르게 되고 빨리 들어가서 빨리 줄 서 빨리 저 놀이기구도 타야 되고 내가 뭐 만약에 뭐 굿즈를 사러 갔어요. 근데 한정판을 사러 갔는데 매장 오픈 10분 전이에요. 그럼 그때도 똑같잖아요. 막 내가 빨리 들어가서 저거를 사서 내 품에 안아야 되고 내 손에 쥐어야 되고 막 손에 땀나고 발은 동동 구르게 되고 막 심장은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거를 놓칠까봐 눈앞이 하얘지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본인 속도에 맞추지 못하니까 4번 분에 대해서 막 화도 났다가 막 처절해졌다가 애탔다가 아 나도 포기할까 아니야 근데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이 영상을 봐야 되는 건 4번 분이 아니라 상대방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포기하냐 마냐. 왜냐면 4번 분은 지금 사실 포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 두 분 관계의 흐름을 봐도 그러니까 가능성을 봐도 그래요. 사실 저는 두 분이 서로가 서로한테 바라는 거, 서로가 서로한테 전하는 마음이 제대로 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도 나한테 바라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로 대화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바라는 거. 서로 원하는 거, 서로의 이상형 말고 이상향, 연애의 이상향, 연애의 이상 이런 것들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진심이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두 분은. 그 변화를 거치고 나면 포기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맞물리면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변화는 정말로 이 카드가 죽음 카드거든요. 미망인 죽음 카드. 진짜로 하나가 딱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처럼. 미망인이 그렇잖아요. 부부로 살다가 혼자로 남아 혼자가 됐으니까 이 혼자 나라는 그 사람 하나로서의 시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연애했던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다시 두 분의 방식으로 두 분의 대화 안에서 관계가 시작돼야지 이전에 내가 했던 연애, 이전에 내가 했던 방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를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엄격해요. 가능성을 보면 너무 이분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4번 분도 그렇고 서로가 바라는 상대의 모습에서 상대는 무조건 이건 이래야 돼.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로 들어야 될까? 만약에 데이트로 봅시다. A라는 사람은 데이트를 할 때 무조건 일주일에 3번은 만나야 돼요. 3번 나랑 못 만나는 사람 나랑 연애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랑 만났어요. 둘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하루 같이 있고 토요일에 점심까지 먹고 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일요일까지 쉬고 싶어. 이게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면 연애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엄격하게 딱 정해놓은 잣대가 있으니까 이걸 꺾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엇나가는 것 같고 결이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서 유순하게 이렇게 좀 뭔가 유도리 있게 뭔가 단어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좀 타협점을 찾으면 이 문제만 사실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대랑 굳이 이렇게 포기하냐 마냐 놓으냐 마냐의 고민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뭔가 하나가 딱 걸려서 이렇게 제동장치가 딱 걸려서 이 막대에 갈고리가 딱 걸려서 내가 더 이상 당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걸려서 되게 답답하게 보이는데 저는 가장 먼저 두 분이서 맞지 않았던 것, 두 분이서 맞물리지 못했던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풀어내야 두 분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지, 그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묶여있고 잡혀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거 왜 안 풀어? 왜 너는 안 풀어? 이걸로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풀어보시고, 만약에 저는 4번 분도 중립이에요. 만약에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포기하시는 게 맞고, 조금 어느 정도 풀릴 기미가 보인다 라고 하시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조금씩 풀어내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조언 카드도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만족스러운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냥 그 심층적인 부분을 제하고 이분 자체만 보기에는 아마 4번 분은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나와 반대되는 사람과 끌린다고 했고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되게 많이 끌린다고 해요. 4번 분이 뭔가 동경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나와 조금은 다른 모습, 저건 나랑 조금 다르네, 저거는 나랑 조금 비슷하네 라는 부분에서 나랑 조금 다른 애가 좀 더 많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많이 끌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외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만족스러운 모습만 보고 연애는 할 수 없잖아요. 카드에서도 그래요. 만족스러운 거, 괜찮은 거, 마음에 드는 것만으로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그냥 부딪힌다, 일단 해본다, 일단 가보자 라고 한들 결국 나중에는 내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부딪혔다가 이렇게 됐구나, 무리수를 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일단 무조건 부딪히고 일단 무조건 밀고 나가고 내가 좋으면 됐지 뭐 라는 생각으로 달려나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혹은 그냥 이렇게 내가 겉으로 그냥 괜찮네, 보기 좋은 떡이네 라는 생각으로 그래 어차피 안에 있는 콩고물이 나랑 안 맞으면 안 먹는 게 나 라고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렇게 포기를 해서 바로 뒤돌아서 다른 사람을 찾다 보면 또 나중에 어차피 생각이 나서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단호했구나, 내가 너무 단호하게 포기해버렸구나 라는 생각에 후회를 하게 될 테니까 지금 당장 뭔가 결정을 딱 내려서 포기한다 안 한다 이거를 딱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아마 4번 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포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나중에 되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되, 제가 볼 때 그 방법은 두 분이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묶여서 서로 맞지 않는 그것부터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까지 보시는 거면 사실 이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진 않은 것 같거든요. 속으로는 그냥 포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라고는 하지만 아마 이분이 가진 모습들이 4번 분들한테 조금 강렬하게 남았을 거예요. 강렬하게 남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스쳤던 인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스쳤다는 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친 이유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도저도 안 되고 이렇게 뭔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던,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빨리 이분과 찾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고 타협점을 찾으셔서 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너무 속도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4번 분이 또 너무 좀 느린 건 아닌데 너무 신중한 것도 있어요. 이분이 신중한 것보다 더 신중해요. 제가 볼 땐 4번 분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3번 분한테도 3번 분들 거 리딩할 때도 했던 말인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대도 그렇지만 4번 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확신을 주되 상대도 나에게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서로가 우리가 마음에 드는구나, 서로가 좋아하는구나, 이 상태에서 조금 천천히 가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진 채로 관계를 이어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중립이라고는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으니 어느 정도 절충을 해보려는 노력을 해본 뒤에,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한 뒤에 포기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립이지만 당장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그래도 4번 분들 리딩은 뭔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리딩이라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 4번 분들이 많이 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 많이 정적으로 보여서 오히려 두 분의 상황을 자꾸만 정체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물론 이게 무조건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은 빨리 가자, 우리 지금 여기 통과해야 돼, 이 구간 넘어가야 돼 라고 하는데 4번 분은 잠깐만 기다리자, 조금만 쉬었다 가자,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가자, 우리 이거 안 보고 가면 나중에 탈락, 나중에 뒤집혀, 배가 뒤집힐 수도 있어. 되게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시작 전에 아무리 서로를 알아가고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귀고 나면 달라집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연애하기 전이랑 연애한 다음이랑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연애 초반에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좋은 모습을 다 힘을 쏟아서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편해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본연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정말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봐요. 이 사귀기 전부터, 썸 타기 전부터 하나 다 맞춰서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훌훌 털어보낼 건 털어보내시고요. 좀 이분이랑 절충안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리딩이 길어지네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면 개인 상담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정말 잘 되셔서 좋은 소식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4개의 카드 리딩 전부 끝냈고요. 너무 어려운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주제 선택 안 해야지. 진짜 찍고 싶은데 사실 주제를 떠올리느라 며칠 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느라 또 며칠이 가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찍고 싶어요. 오늘 리딩은 조금 누군가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딴 말을 해? 하고 화가 날 수도 있는 리딩인데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냥 그대로 카드를 있는 그대로 읽는 거기 때문에, 리딩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두 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리딩을 하는 거잖아요. 상처받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구구절절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사랑하라는 말은 나를 갉아먹고 나를 난도질하면서 사랑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를 나로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키워가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퀴어들이 레즈와 게이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평범하게, 우리도 당연하게, 그리고 별다를 거 없이 사랑하고 울고 웃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렇게 그냥 무던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별다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려면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아야겠죠. 너무 내가 나를 갉아먹으면 안 되니까 다들 행복한 사랑, 다들 뭔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고요. 정말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였습니다.